안철수 전 대표 귀국 날짜 가지고 12일이다, 15일이다, 19일이다. 과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하죠. 두 가지, 예, 두 가지. 19일 날이 저. 예. 그랬군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여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네. 자,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중간에 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총선 D-91 본격 총선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거 무게가 몇 킬로짜리입니까? 75kg. 네. 75킬로짜리입니까? 농담이고요. 네.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내놨어요. 네. 자유한국당도 먼저 민주당의 1호 공약 뭐죠? 네, 1호 공약은 많은 20대, 30대가 반길만한 뉴스입니다. 자, 데이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국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1호 공약입니다. 네. 전국 어디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예. 데이터를 빵원입니다. 대빵 정책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빵원. 네. 버스 정류장 이런 데다 설치한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공 데이터, 공공 와이파이는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긴 한데 이걸 더 확대해서 이 전국에서 어디서나 무료로 데이터 빵원 네. 할 수 있는 정책이 됩니다. 그래요. 와이파이. 네. 예. 사실 이 정책은 제가 한참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정책이거든요. 뚱커벨이 이야기해왔는데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전이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실이 없었죠. 실이 없어서요? 네, 돈이 없었죠. 와이파이. 영어로 뭐예요 이게? 영어로는 와이파이입니다. 네. 아니 풀네임으로. 와이어리스 피델러티. 우와. 네. 그다음은요.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와이어리스 피델러티 와이파이. 놀랐습니다. 놀랍습니다. 뭐 초코파이, 사과파이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무선의 성능 좋다 그래서. 애플파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무겁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한국당 공약은 어떨까요? 한국당도 공약을 발표했는데 애초에 공수처 폐지 공약을 이제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수정을 했고요. 예. 지금 공약은 1호로 세 가지를 좀 발표를 했어요. 뭐죠? 재정 건전화법,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이 세 예. 가지를 희망 경제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부 다 현재 여당에서 하는 네. 거를 뒤집는 거네요. 정반대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게 뭐예요? 일단 그 예산 같은 게 네. 너무 많이 지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제를 하겠다. 이런 법안을 하겠다라는 슈퍼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방지하겠다. 예. 이런 거. 노동시장 개혁은 뭐 노동 유연성 근데 높인다는 이제 거고요. 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정반대 같아요. 민주당은 너무 눈에 띄고요. 너무 임팩트는 좀 크게 안 느껴지는데 네. 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추상적이라서 세 가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확 와닿는 느낌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하고 현 여당은 이제 탈원전인데 음. 이번에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은 탈원전 폐기. 탈원전을 또 폐지한다 이런 거고요. 예. 네. 그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4년 전 20대 총선할 때 그 양당의 그 대표 공약이 적어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네. 그때는 2016년이니까 그렇죠. 20대. 한국당이 이제 정부 여당이었을 때고 민주당은 기초연금 높이겠다 이거였다는데 이번엔 좀 달라졌대요.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앞다퉈서 이제 공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은 양쪽 다 민생, 네. 경제 쪽에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은 경제 그런데 정부를 견제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거죠. 예. 자 그리고 공약 얘기 들어봤고요. 한국당이 이제 오늘로 총선이 D-90이에요. 그렇죠. 그죠? 딱 90일 남았는데
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용호 전 국회의장을 맞습니다. 선임했다면서요? 김용호 전 의장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계파색이 좀 옅어요. 예. 뭐 어떤 계파에 뭐 친박, 친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있다면 그게 포함은 시키기 어려운 네. 또 의장도 했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를 본격적으로 한다. 20대 때 이한구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랬죠. 정말 중요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마 김용호 전 의장한테 좀 중립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맡긴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그 4년 전에 그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그래가지고 왜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뭐 옥새 들고 나르고 나르고 이렇게 영토딸이 고향으로도 가고 그랬던 거 그게 기억이 나요. 난리가 났거든요.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예. 또 김용호 전 의장 같은 경우 영도 출신이 영도 5선이죠. 그렇죠. 우선 영도 네. 5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뭐 하여튼 인사는 좀 괜찮다. 저는. 당시에 그때 옥새를 오히려? 들고 나라면서 그게 용비어천가 아니라 공천망천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번에 김용호 전 국회의장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인데 보수 통합을 통틀어서 공천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이 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고려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도 우리도 의장급. 국회의장 출신 데려온다. 의장급. 이런 이제 일종의 국국 현상입니다. 지금이 국국 전성 시대거든요. 전현직 국무총리, 그다음에 전현직 국회의장. 아하. 국국 전성시대. 네.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잘하는데도 네. 더룸에서는 안 부르네요. 그건 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저 김어준 저 외전 그 밤에 하는 거요? 네네. 거기 출연하고 싶어요. 박지윤 씨 한 번도 하는데 이게 콜이 안 오더라고요. 네. 좀 출연 좀 알겠습니다. 아유, 예. 시켜주세요. 제가 힘은 없지만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박지훈이 좀 반대. 삐졌잖아요. 지금. 박지훈이 반대한다는 그럴 얘기도 리가 있습니까, 제가. 자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약 받고요. 정의당도 공약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네. 정의당 공약도 20대 표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20세 청년에게 이 3천만 원 주겠다. 청년 20살이 되면 네, 20살이 되면 청년 기초 자산제에 이어서 이제 전세 쪽이죠. 이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전 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2년 단위입니다. 근데 그거를 3년으로 하고 최대 9년까지. 9년까지 네. 해보겠다. 이건 좀 저는 뭐 이건 예산 이런 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예. 이런 생각 좀 들어요. 20대거든요. 20세. 네. 20세. 그러면 20살. 이거 혜택을 만약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 볼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세금 내야 될 사람이잖아요. 20대 이상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을 이렇게 뭐 실현 가능성 그 여부는 뭐 둘째 치더라도 이걸 딱 들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은 지금 18세, 19세 정도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조금 그런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는 이게 의아스럽지 않은 게 저는 네. 이제 선거조사 전문가니까 이게 보면 이게 법이 시행되고 실제 집행이 되려면은 만 18세를 겨냥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만 18세가 지역구 선거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흩어지니까. 근데 정당 투표는 묶어서 우리에게 잘할 정당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 비례대표 비례. 뽑는 거기에 말이죠. 네. 와. 더룸이 보고 있죠. 예. 더룸. 역시 뭐 이 여론조사 정도 분석이 되는데 왜 안 아니, 모시나 뭐 모르겠네요. 더룸 얘기한 김에 조금 전에 그런 문자 보내주신 분 계셨는데 네. 박지우 변호사 더룸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더룸 재밌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과 진짜 부부 아니었어요? 호흡이 너무 잘 맞아 부부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남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남매? 닮았다고.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인생 선배죠? 아유 한참 한참 선배인가요? 네. 예. 민정도 선배 믿나? 민정도. 네. 네? 민정도 선배라고요. 아 민정? 네. 전 민정 그래가지고 뭔 말이에요? 중국말 하는 줄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19일 날 귀국한다고 지금 다 네. 언론사마다 나오고 있더라고. 19일이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네. 속보로 전해졌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 귀국 날짜 가지고 뭐 12일이다, 15일이다, 19일이다. 과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 중요하죠. 19일 두 가지 두 가지 19일 날이 저 일구데이거든요. 예. 그랬군요. 일구데이. 그거에 맞춰서 안 전 대표가 들어온 건 아닐 거고 인생 모인이 들으려고 들어오실 건 아닐 거고. 20일 날 출연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네.
섭외 좀 해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통합보다는 혁신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과연 바른 미래당으로 돌아갈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몸집 불리기보다는 많은 국민이 원하는 거는 혁신과 변화 아니겠어요? 콘텐츠에도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132님께서 19님 중학생 딸이 뉴스 들으면서 웃네요. 쉽게 잘 전해준다고. 중학생도 듣는 방송입니다. 이 허리케인 정도면 라디오. 청취율 1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되는데. 청취조사 기간 아닙니까? 그럼요. 허리케인이라고 대답하시고 최일구 대답하시고 TBS 허리케인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02로 전화 왔을 때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 받고요. 네. 설문에 꼭 응하고 시간하고 최일구 허리케인 세 네.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허리케인. 네, 허리케인. 1971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계시질 않아서 재미가 반으로 떠나주세요. 앞으로 빠지지 마세요. 배종찬 소장님. 아, 네. 어제 빠졌잖아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탄핵당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진행을 밖에서 신호를 보내오네요. 네. 진행자세요? 아니요. 네. 두 번째 무게뉴스 뭐예요? 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장애인 비하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설에 휘말렸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게 최영 교수 영입 1호죠. 예. 최영 교수 뭐 좀 만났을 때 느낌을 얘기하면서 뭐 선천적 장애인하고 다르게 후천적 장애인은 좀 의지나 이런 게 강하다. 이런 뭐 뉘앙스는 뭔지 알겠는데 장애인 옛날에 예전 한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장애인 비하 발언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이 이제 비판 논평을 냈는데 네. 이 논평 자체가 또 구설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다가 또 장애인 비하를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하게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뼛속까지 장애인 비하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예. 뼛속까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비하가 내용이 담겨 있는 표현이 뭐였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이렇게 논평을 끝맺으면서 네. 또 한 번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잘못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럼 꼭 말면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또 표현을 개념화 썼죠. 돼버리면 네. 똑같은 우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했던 우하고 똑같이 그릇된 실수를 한 건데. 이해찬 답답합니다. 대표 발언 구설에 오른 게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8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2018년 12월 2년 전이네요. 전국 장애인 위원회 그 당사에서 그 뭐 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권에 정신적 장애인이 많다. 또 뭔가 장애인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겠죠. 이걸 씀으로써 그렇게 오해가 되고 또 우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지적되고 그렇죠. 있고 장애인이냐 장애우냐 근데 다른 표현을 써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 뭐라든지 뭐 장애인은 괜찮은데 네.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인 정상인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배워요. 이런 거 얘기를 말 잘 하게.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꾸 실수를 하고 이런 실수가 모여지면 선거에 또 영향이 미칩니다. 네. 자, 이해찬 대표 얘기 좀 해봤고 그리고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나왔더라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내려간 걸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 내려간 원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신년 기자회견과 신년사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소통을 한 셈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45.1%. 대통령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가 지난 한 두어 달간 정도는 50%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 51.2%가 부정평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 1,506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이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13일부터 15일까지의 조사입니다. 예.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주고 다음 우리 넘어가. 한 청취자께서 우리 진돗개 이름도 일구입니다. 2019년도에 태어나서 일구라고 지었습니다. 네. 앵디하고 이름이 같은데요. 정말 아 정말이세요? 그러면은 저 반려견 진돗개한테 부를 때 일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려견 1구의 청취율은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대통령 부동산 정책 여론 전쟁 소식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 대통령 발언 신년 기자회견 이후인데도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절대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제도가 실효가 없으면 계속해서 더 부동산을 억제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여야 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또 이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수석의 발언으로 더 불이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뭐라 그런 거죠?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입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네. 매매 거래 허가제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도에 이 주장이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언론사들은 어떤 기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좀 봤는데요. 네. 주택거래 허가제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 청와대 시장에 공포만 심어둔다. 잘못된 뭐 정책이다. 이런 네. 뉘앙스의 비판적이군요. 보도가 그건 좀. 많고 위헌적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또 한편에서 오죽하면 또 저런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실제 시장 상황은 어때요? 가짜 뉴스가 뭐 많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강남 3구를 뭐 때려잡는 것이냐 이런 비판적 내용의 글이 담겨 있는 그런 가짜 뉴스가 이제 또 횡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 자체가 시장을 상당히 교란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꾼이거든요. 예. 부동산 투기 꾼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역으로 가짜 뉴스를 막 쏟아내면서 정부 정책을 교란시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셨죠? 퀴즈 내드립니다. 금세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이것 제가 아까 영어로도 말씀드렸는데 5만 3천 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지훈 변호사. 예.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건배사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파이. 아세요? 모르는데요? 애플파이인가요? 다른 파이 같은데? 오케이.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하는 것도 발음 좋은데. 실수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아, 요 문자 하나 소개해주고 인사드리자고요. 한 청취자께서 아들 사진이에요. 18개월 넘은 둘째 아들하고 같이 듣고 있는데 말씀 끝날 때마다 웃고 있네요. 아이고 아기 예쁘네. 너무 예쁜데요. 아들, 저는 딸인 줄 알았는데 저도 딸같이 예쁜데요. 하얀 셔츠 입고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와. 머리도 이렇게 상수 틀듯이 하고 저는 딸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잘생겼다. 헤어스타일은 저하고 비슷한데요. 나중 그러네요. 나중에 정우성 같은 유명한 배우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